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몸 아껴주려다 오히려 독을 주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망가진 췌장을 되살리는 마지막 골든타임,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달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6세 최영감님이 생각납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표정이 너무 억울해 보이셨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혈액검사 결과지를 제 책상에 탁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술을 마십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저는 평생 건강 생각해서 맵고 짜고 딱딱한 음식은 입에도 안 댔습니다. 그런데 당뇨라뇨. 그것도 수치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제가 최영감님께 평소에 뭐 드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는 속 편하라고 누룽지 푹 끓여 먹고, 점심에는 소화 잘 되라고 죽 싸다 먹고, 저녁에는 국에 밥 말아서 후루룩 넘긴다고요. 간식으로는 이가 안 좋으니까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마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최영감님 식단에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이 영상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부드러운 걸 먹어야 해. 죽이나 미음이 위에 부담도 안 주고 최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70대 어르신들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당뇨병 환자로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냉정하게 의학적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췌장은 20대 시절의 절반도 기능을 못합니다. 쉽게 말해 췌장이라는 공장이 낡아서 인슐린이라는 일꾼을 예전만큼 못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인슐린이 콸콸 나와서 혈당을 싹 잡아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죽이나 누룽지, 과일 주스 같은 걸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음식들은 씹을 필요도 없이 위장을 통과해서 빛의 속도로 소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혈단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낡은 췌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결국 혈관은 설탕물로 끈적끈적해지고 남은 당분은 독소가 되어 온몸을 공격합니다. 최영감님이 억울해하셨던 그 당뇨병이 바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70대 이후에 찾아오는 당뇨는 눈을 멀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발가락을 썩게 만드는 무서운 시한폭탄입니다. 약 몇 알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식습관이라는 근본 원인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최영감님처럼 소화 잘 되라고 먹었다가 오히려 내 명을 재촉했던 최악의 식습관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가던 췌장을 다시 팔팔하게 되살리는 기적의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영감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 딱 3개월 하시고 나서 혈당이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당장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꿀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혹시 내 췌장도 지금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되신다면, 그리고 최영감님이 어떻게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기대됨 3글자만 딱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퍼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5가지 식습관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시급한 첫 번째 해결책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국물에 밥 말아 드시는 것, 그리고 소화 안 된다고 죽이나 누룽지 끓여 드시는 것 당장 중단하십시오. 밥은 맨밥으로 꼭꼭 씹어 드시고
국은 숟가락으로 건더기만 따로 떠서 드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십니다. 최영감님도 그러셨어요. 선생님, 죽이나 누룽지는 부드러워서 술술 넘어가니까 위에 부담도 없고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술술 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오물오물 씹는 동안 침이 나와서 1차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위장으로 넘어가면 위장이 열심히 운동해서 음식을 죽처럼 만듭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소장으로 천천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애초에 죽이나 국물에만 밥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서 씹는 과정, 위장에서 섞는 과정이 전부 생략됩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하이패스로 통과하는 자동차처럼 탄수화물이 위장을 그냥 통과해서 소장으로 직행해버립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위 배출 시간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췌장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의 췌장은 성능 좋은 스포츠카 같아서 탄수화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와도 인슐린을 확 뿜어내서 혈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낡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요. 음식은 빛의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인슐린은 한참 뒤에야 나옵니다. 그 사이의 혈관은 이미 설탕물 홍수가 나버리는 겁니다. 이걸 식후 고혈당이라고 부르는데 혈관 벽을 다 긁어놓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러니 제발 소화가 안 된다고 죽 드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천천히 오래 씹어서 침을 섞어주는 게 진짜 소화제이자 췌장 보호제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 대신 마시는 모든 건강즙, 과일 주스, 꿀물, 식혜를 싹 다 갖다 버리십시오. 목이 마르시면 그냥 맹물을 드시거나 구수한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를 드십시오. 최영감님이 제일 충격받으신 게 이 부분입니다. 아니 선생님,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가 안 좋아서 사과랑 당근을 갈아서 아침마다 마셨는데요. 네, 과일은 좋습니다. 하지만 갈아서 마시는 과일은 독입니다. 과일을 그냥 씹어 드시면 그 안에 있는 단단한 식이섬유가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당분이 혈관으로 흡수되는 걸 방해하고 늦춰줍니다. 그런데 이걸 믹서기로 갈거나 즙을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중한 식이섬유가 다 파괴됩니다. 안전망이 찢어진 거예요. 그 상태로 마시면 이건 음식이 아니라 그냥 액체, 설탕, 폭탄입니다. 액체는 고체보다 흡수 속도가 수십 배 빠릅니다. 병원에서 응급환자한테 링거 꽂아서 포도당 주사 놓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혈당이 수직 상승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기력 딸린다고 꿀물 타드시거나 매실청, 식혜 같은 거 수시로 드시는데 이건 췌장 보고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갈증 날 때 달달한 음료수 한 잔이 췌장을 쥐어짜는 고문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을 물이나 국에 말지 마십시오. 죽도 안 됩니다. 입이 아파도 씹으셔야 췌장이 삽니다. 둘째, 마시는 건 물과 차 종류만 허용됩니다. 단맛이 나는 액체는 내 몸에 들어오는 독극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셔도 식후에 혈당이 200, 300씩 치솟는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최영감님도 처음엔 죽을 못 끊어서 힘들어하셨지만 딱 2주 참고 맨밥을 씹어 드시기 시작하니까 식곤증부터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을 국에 안 말아 먹는 건 알겠는데 그럼 밥 자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잡곡밥을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굳이 거친 현미밥 안 드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흰쌀밥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 뚝 떨어지는 약, 밥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비결이 있습니다. 음식의 온도와 순서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확 내려가는 그 놀라운 비밀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국에 밥 말아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지인분 계시면 이 영상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그게 지인분 생명 구하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흰 쌀밥을 드시되 반드시 찬밥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그리고 식사 전에 식초를 한 숟가락 활용하십시오. 최 영감님이 처음에 현미밥 드시다가 위장이 다 헐어서 오셨습니다. 소화력 약한 어르신들한테 거친 현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감님, 그냥 흰 쌀밥 드세요. 대신 밥을 지어서 바로 드시지 말고 냉장고에 6시간 이상 넣어뒀다가 드실 때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저항성 전분 이야기입니다. 쌀은 원래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전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밥을 차갑게 식히면 전분의 구조가 단단하게 바뀝니다. 마치 밥 아래 갑옷을 입히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갑옷을 입은 저항성 전분은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곧장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몸이 탄수화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 흡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혈당은 천천히 오릅니다. 똑같은 밥 한 공기인데 내 몸은 반 공기만 먹은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밥은 한 김 식혀서 드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식사하시기 바로 직전에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타서 드시거나 반찬에 식초를 넉넉히 뿌려 드십시오. 식초의 시큼한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힘을 뺍니다. 밥이 설탕으로 변하는 속도를 강제로 늦추는 거죠. 최 영감님도 식초 물 한 잔 마시고 찬밥 드시는 습관 들이신 후로 식후 혈당이 40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입니다. 간식을 드실 때는 절대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이라는 방지턱을 같이 세우셔야 합니다. 오후 3시에서 4시쯤 되면 추출하시죠. 이때 고구마 쪄 드시고 떡 한 조각 드시고 바나나까 드십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밥 먹고 나서 간식으로 탄수화물을 또 넣으면 겨우 진정되려던 췌장에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특히 떡이나 고구마는 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그럼 평생 간식을 끊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드시는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떡을 드시고 싶으시면 삶은 계란 하나를 먼저 드세요. 고구마를 드실 거면 견과류 한 줌이나 치즈 한 장을 같이 드세요.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얘네들이 먼저 위장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으면 나중에 들어온 떡이나 고구마가 빨리 내려가지 못하고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걸 음식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당뇨 환자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습관입니다. 탄수화물 혼자 보내지 마라. 꼭 친구를 붙여줘라.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무조건 해지기 전에 끝내십시오. 늦어도 저녁 7시, 가능하면 5시나 6시가 좋습니다. 그리고 8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잠 오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멜라토닌이 나오면 췌장이 퇴근 준비를 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뚝 떨어져요. 똑같은 밥 한 공기를 점심 12시에 먹는 거랑 밤 9시에 먹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밤 늦게 드시면 췌장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혈당이 처리가 안 되고 밤새도록 피 속을 떠다닙니다. 자는 동안 혈관이 설탕에 절여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은 백발백중 저녁을 늦게 드셨거나 야식을 드신 분들입니다. 최영감님은 이 5가지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 끝내고 밤에는 물만 드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 딱 2주 지나니까 아침에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고 하시더군요.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밥은 식혀서 찬밥으로 만들고 식초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둘째, 간식은 절대 탄수화물 혼자 드시지 말고 계란이나 견과류와 짝을 지어 드십시오. 셋째, 저녁은 해지기 전에 끝내서 췌장도 푹 쉬게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습관만 살짝 바꾸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론으로만 들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해야 하지? 하고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파트에서 최영감님이 실제로 실천하셨던 아침, 점심, 저녁 시간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게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겁니다. 자, 아무리 좋은 비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따라하실 수 있도록 최영감님의 하루 식단표를 시간대별로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드십시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하실 때 어제 저녁에 냉장고에 넣어둔 찬밥을 꺼내십시오. 전자레인지에 딱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돌려서 미지근하게 데우세요. 뜨겁게 데우시면 도로아미타불 됩니다. 밥상 앞에 앉으시면 젓가락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채소 반찬입니다. 시금치 나물이나 오이 무침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채소, 단백질, 밥,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점심때는 보통 밖에서 드시거나 국 끓여 드시죠? 이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국물에 밥 말지 않기. 국은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과감하게 남기십시오. 그리고 밥 한 숟가락 입에 넣으셨으면 숟가락 내려놓고 30번 세면서 씹으십시오. 턱이 뻐근할 정도로 씹어야 췌장이 편안해집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입이 심심할 때입니다. 이때 떡이나 빵 찾지 마시고 삶은 계란 하나 까서 드시거나 아몬드 한 줌을 드십시오. 정 과일이 드시고 싶다면 사과 반쪽을 얇게 썰어서 땅콩 버터를 살짝 발라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 없이 허기만 깔끔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는 무조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시작하십시오. 메뉴는 점심보다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밥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 대신 두부나 생선구이 같은 단백질을 배불리 드세요. 그리고 7시가 넘어가면 주방불을 끄십시오. 이때부터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꼭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3가지만 골라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가 안 좋아서 생채소를 씹을 수가 없는데 채소를 먼저 어떻게 먹나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가 약하신 분들은 억세고 질긴 생채소 억지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살짝 데친 나물 반찬이나 푹 익힌 채소찜을 드시면 됩니다.
익힌다고 식이섬유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양배추나 호박잎 푹 쪄서 쌈 싸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부드러워서 씹기도 좋고 혈당도 잘 잡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 떨어져서 손 떨릴 때 사탕 하나 먹는 것도 안 됩니까?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식은땀 나고 어지러운 진짜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때는 당연히 사탕이나 주스를 드셔야 합니다. 그건 응급처치니까요. 하지만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입이 심심하고 단계 당기는 건 가짜 배고픔입니다. 이때 사탕을 드시면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이럴 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10분만 참아보세요. 거짓말처럼 식욕이 사라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식후 믹스커피 한 잔은 내 인생의 낙인데 이것도 끊어야 합니까? 참 잔인한 말 같지만 식후 믹스커피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밥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설탕과 프림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정 커피가 드시고 싶으시면 식사 마치고 1시간 뒤에 블랙커피나 아메리카노를 연하게 타서 드십시오. 믹스커피는 이제 놓아주셔야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다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루틴 당장 따라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 딱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식습관 바꾸고 효과 보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건강해집시다. 이제 마지막 파트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 보낸 최영감님이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그 감동적인 결과와 마지막 당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던 76세 최영감님 기억하시죠? 소화 잘 되라고 죽 드시고 과일 갈아 드시다가 당뇨 판정 받으셨던 그분 말입니다. 그분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3개월을 실천하고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 때깔부터 달랐습니다. 푸석푸석하던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무엇보다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을 넘나들던 식후 혈당이 140 안쪽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왔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정상 범위 코앞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영감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밥을 꼭꼭 씹어 먹으니까 밥맛이 꿀맛이고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진작 이렇게 먹을 걸 그랬습니다. 하고요. 최영감님은 특별한 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심코 드시던 음식의 종류와 먹는 순서를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최영감님처럼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째, 입에서 씹지 않고 술술 넘어가는 죽이나 국물밥, 그리고 마시는 당분은 지금 당장 내다 버리십시오. 씹어야 췌장이 삽니다. 둘째, 밥은 식혀서 찬밥으로 드시고 식초를 곁들이십시오. 그리고 간식은 절대로 혼자 드시지 말고 반드시 계란이나 견과류와 짝을 지어 드십시오. 셋째, 해가 지면 숟가락을 놓으십시오. 늦은 저녁 식사는 췌장을 병들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당뇨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만 바꿔도 이 무시무시한 살인자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평생 먹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귀찮고 씹느라 턱도 아프고 저녁엔 배도 고프실 거예요. 하지만 딱 눈 딱 감고 일주일만 버텨보십시오. 일주일 뒤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되실 겁니다. 70대라고 80대라고 늦은 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그 한 끼가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정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 카톡방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더 유익하고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